뭐 했지? 왜 우리는 희귀성이라고 하면 정신을 잃어? 그렇지. 왜 우리는 희귀성이라고 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의식의 바다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가? 그래서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 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희귀성의 원칙에 또 딱 거기에 발목이 딱 잡히면 또 에너지가 쑥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 때와 모를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안다고 없어지느냐? 아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좋아진다. 그게 도력이에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지식인을 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도력이에요. 내가 다스리잖아. 그리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그냥 기존 공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래 나도 이렇게 휙 무의식의 세계로 건너가 버릴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신호가 왔을 때 조심해야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괜히 헛 에너지 쓰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자가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이런 특성들을 또 아주 지혜롭게 아주 울긋불긋 예쁘게 배치를 해서 구매욕을 확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왜 우리는 희귀성의 원칙에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될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하나 더 풀게 되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점핑 되겠죠.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저는 1차로 드는 생각이 이게 희귀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허한 상태면은 희귀하다고 느껴지면은 거기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허하게 되게 좀 내가 풍부하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쇼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근데 이게 좀 뭔가가 허하다 보니까 이게 쇼핑이든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내가 여기서 딱 허하면은 딱 거기서 오는 그 자극적인 에너지가 너무 맛있게 느껴져서 딱 거기에 걸리게 되는. 오케이,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을 캐칭을 했어요. 희귀성의 원칙이 강력하게 발동되는 그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가 허함이야, 허함. 그러면 희귀성의 원칙이 희귀성이라는 이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희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희귀성의 원칙에 우리는 굉장히 오락가락한다. 근데 그럼 이런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뿌리는 뭘까요? 더 깊은 심연에 있는 심리는 뭘까요? 희귀성, 지금 미리 연구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희귀성의 이런 원칙이 강력하게 발현되는 어떤 환경, 심리적 환경. 내가 되게 허할 때 희귀성에 대해 더 이게 자극이 세게 오더라. 응? 전에 다뤘던 좀 값비싼 것을 어떤 그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는 심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일반 사람과 좀 다르다. 너희들과 좀 다르다.
이건 이제 남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아, 특별함, 그 선민의식. 가치에서 결정해서 소유함으로써 어떤 특권의식, 어떤 나만은 어떤 독특한 존재라는 오케이. 다른 사람과 좀 차별성을 느끼고 싶은 그런 나의 그런 특별함, 인간 모두가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그 욕구와 희귀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같은 라인을 흐르고 있는 게 있다. 오케이, 맞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득템이라고 표현. 네네네, 득템. 희귀하다는 거는 이제 한정돼 있다는 거고, 내가 이걸 쟁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소실된 거, 거기에 대한 이제 득템이나 그런 심리적인 작용하면서 강하게 작용한다. 자, 득템이라는 거, 뭔가 득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사전적 개념을 좀 풀어보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졌다. 희귀한 거를 내가 택했다. 희귀한 거, 택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신받다. 뭔가 신받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 혹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들어가 있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째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함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소유함으로써 내가 이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줘야지 내가 특별해지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약간 관종 느낌도 살짝 나고. 그치, 우리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관종으로 태어났다는 거. 사람들도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인텔리전트하게 이렇게 정말 지적으로 착착착착 들어가 주시는데 쉽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적으로 막 질량이 높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정한 레벨을 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단순히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거 물건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냥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노력을 무시하고 그냥 가질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일단 희귀성이 발현되는 어떤 좋은 환경은 허할 때다. 허하다는 것 자체가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겠죠. 무엇을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발현되는 그 욕구가 어떤 욕구죠? 채우고자 하는 욕구. 그치, 소유욕. 소유욕이 확 자극이 되는 거예요. 희귀성은 이것의 어떤 가치를 내가 판단하고 이 가치로움을 잘 보존하고 그 자체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귀성의 원칙에서 이 희귀하다가 아니라 희귀성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희귀한 것을 어떻게 하려는 경향성? 소유하려는. 그렇죠. 희귀한 것을 소유하려는 경향성. 그러니까는 더 광의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 희귀성의 원칙이 작동되는 심리의 기전을 더 광의적으로 보면 소유욕에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소유욕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어떤 상황의 한 형태. 갑자기 그걸 막 이렇게 막 붙들잖아요. 갑자기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 갑자기. 응? 누가 쳐다도 안 볼 때는 그만 있다가 이게 막 사람들이 이게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늘 언제든지 곁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손 닿으면 가질 수 있고 이러면은
그렇게 소유욕이 막 불타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굉장히 허한 상태야. 허한 상태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되게 맛있어 보여서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곧 없어질 거래. 세장 마시고. 그럼 이제 더 막 이제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귀성의 원칙의 그 근간은 소유욕에서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욕에서 발동이 되는데 왜 이 소유욕이 희귀할 때 뭔가 희귀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물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을 때는 반드시 더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등식이 성립되는 듯한.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희귀성이 왜 인간은 희귀성의 원칙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심리적 근거를 어떻게 되고 있죠? 진화론적 입장에서 나만 읽었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존에 충분할 만큼 자원을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자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만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희귀성의 원칙은 허할 때 더 강력해진다. 희귀성의 원칙은 결국은 소유욕이다. 근데 소유욕이 왜 희귀할 때 더 강력하게 발현되느냐?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동물적 진화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응?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그 도인 한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사과가 마지막 사과입니다. 그럼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도인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지막 사과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 사과가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확보를 하지? 이러겠죠. 근데 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서 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과가 마지막 사과라고. 얼마나 희귀해졌어.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윤도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MV를 쪼개가지고 해보세요. 제일 급한 사람 여기 권하지 않을까요? 그 자체를 그냥 보존시키는 거.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제일 배고픈 사람에게 저는 상황이 배고프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 사과 이게 마지막 사과입니다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다. 마지막 사과라고. 도인이 그 마지막 사과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 상황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지. 무엇이야지 먹는 거 같지만 손대지 않아요. 그냥 상황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사고가 유연하게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사과가 거의 풍기 현상이고 이게 사과 맛보기가 되게 힘들고 막 이런 거야. 사과 대신 배를 먹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있겠지만 막 먹고자 아등바등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이게 되게 희귀하니까 내가 먼저 쟁여놔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드냐면은 이 희귀성의 원칙에 좌지우지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동물로 시작하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응애 하고 나올 때 오야 하기 전까지 한
3, 40초? 1분 넘나? 예, 도킹 완전하게 되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탕 하고 나와서 쑥 빠져나와서 도킹 되면서 애가 막 응애 하면서 이제 막 몸부림치는 그 순간, 쏙 빠져나와서 막 몸부림치는 요 순간, 요때는 잠깐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탁 안착돼서 영혼이 이 6,600 우리 몸과 완벽하게 쫙 일체가 되면서 융합이 딱 되고 안착이 돼서 하면서 이제 인간 시작된 거지. 인간으로서의 여정이. 그러면 이 동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성인,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 완성된 사람. 성인, 완성된 사람. 이 사람이 될 때까지의 이 여정 속에서 사람에 가까울 때를 도인이라고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사람이 됐거나. 그 밑에 좀 동물에 아직 여러 가지 혼탁한 동물에 가까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귀성의 원칙은 어느 스펙트럼에 있을 때 이렇게 굉장히 활짝 피어날까요? 이 스펙트럼이. 도인. 응? 도인? 동물 쪽이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소유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가 결핍하고 동물적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한 그 기초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죠. 과정인 거죠. 그 내가 뭔가 이렇게 희귀성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거나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난 아직 동물에 가깝구나. 아직 좀 도인이 되려면 조금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사과 얘기로 돌아가서 사과가 이런 상태다. 그러면 도인이라면 사과의 효능, 이 뒷부분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람들은 그 효능, 성능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 이 희귀한 이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는 상관이 없어. 몇 개가 안 남았어. 소유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낮은 차원에서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야. 살아남아야 돼.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지켜야 되거든.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생존의 어떤 본능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그 진화 과정 속에서는 희귀성의 원칙이 자연 발생적으로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차고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패러다임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아직도 소유하려고 해. 아직도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오로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희귀성의 원칙은 일단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 내가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희귀성이라고요. 너는 못 가져도 나는 가져야 된다는 더 쉬운 언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너는 죽어도 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깨끗하게 다 죽자예요. 너 죽이고 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소유냐 아니면 이것에 필요한 기능이냐. 과자가 몇 개 없어서 희귀하긴 하지만 과자 맛이 좋은지 나쁜지 더 좋아졌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게 몇 개 안 남았어. 올해 이게 해마다 이게 작황이 더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아 이거 귀한 거니까 야 이게 내가 폼 내면서 누구 선물하고 아 나 이거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응? 이거는 희귀성의 원칙에 매여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상황을 도인이라면은 이 사과가 이 각각의 어떤 지형적 환경적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연구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능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소유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희귀성을 네네네. 따로 얘기하면 경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가격가 잠깐만요.